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0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슐런 감독을 맡게 된 이보람이라고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 드렸다시피 다른 것보다 이번 선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전 질문을 통해서 받은 궁금한 내용들 또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네, 두 가지의 양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선생님께서 의욕과 열정을 보이셔서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시고, 또 반대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경험이나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선생님께 부탁하는, 네, 그렇게 해서 공문이 신청이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사안이 있는데, 첫 번째, 지난주 수요일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네, 선생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는 다 드렸습니다. 왜 선생님들,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왜 선생님들이 다 안내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고, 그래서 신청 자체를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의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을 더 잘 지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그러한 부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들을 하나를 갖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슐런이라는 종목 안에서 부모님들의 열정이 네, 성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슐런을 구입해서 집안에서 연습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협회나 또 이렇게 클럽 팀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래서 제가 구리 남양주에 있는 클럽 팀과 지난주 토요일 날 파주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클럽 팀을 좀 방문해서 봤는데요. 네,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수한 실력들이 같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발전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계실 때 어떻게 안내를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다 문자 받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신청 인원 저희가 총 53명이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은 필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자들입니다. 저희가 총 10개의 시군구에서 그리고 29개의 학교 총 53명의 학생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53명의 아이들이 선발전에서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출전 선수는 53명이고요. 그리고 10개의 시군구가 있고 총 29개 그러니까 이제 학교급별로 다 있죠. 총 29개의 학교에서 네,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그룹은 조금 네, 변동이 있어서요. 그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남양주에서 14명의 15명 1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이 빠진 것 같네요.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같이 있고요. 도농고, 다산고, 진건고, 진건중 등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양주시에서도 9명, 이천, 고양, 파주 네,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네, 대회에 출전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체적인 클럽 팀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천 지역, 그리고 고양 지역 이렇게 세 그룹의 클럽 팀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 먼저 3월 28일 9시부터 14시인데요. 실제로 선수 등록은 9시 30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9시 30분에 네, 아이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인솔하는 경우에는 9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서 네, 최대한 그 시간대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조별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5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9시 반부터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대회를 데리고 다니고 코치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임테이블별로 그룹별로 나누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F 그룹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F 그룹까지 있을 때 F 그룹은 좀 늦게 와도 되겠죠. 그리고 A 그룹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와야겠죠. 대신에 서둘러서 가겠죠. 네 이렇게 각자마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고민했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그러면은 또 A조, 어떤 분들은 빨리 하고 싶잖아요.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오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견들을 다 반영하면 저희가 조를 못 짜요.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기준을 세웠던 거는 공문 접수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뭐, 지체, 청각 이런 거 안 나누고요. 그냥 신청순입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학교에서 5명이 있을 때, 그러면 5명이 한꺼번에 와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초등 나누고 중등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장소가 포스터로는 이제 다목적실로 이야기를 했다가 체육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대기실은 본관의 1층에 있는 시청각실에 모일 거고요. 그리고 대회는 체육관에서 이동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잠깐 이동을 해서 거기에 갈 겁니다. 이따가 장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당일 주차장과 대기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주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과 있고 본관이 있습니다. 근데 본관 주차장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소하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운영 요원들이나 이러한 차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후문 그 체육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면 저쪽 끝에 네 이쪽 끝에가 본관이거든요. 근데 체육관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 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요 앞에 입간판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 공간에는 현수막을 달아 놓을 건데요. 현수막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현수막 보고 오지 마시고 입간판 보고 그 전에 여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거든요. 체육관 밑에 이렇게 주차장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붐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다 대시고 여기 쪽문 열려 있는 거 보시죠? 네, 이쪽으로 혹은 이동을 하셔서 요 앞에 본관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본관. 여기가 본관이거든요. 본관에 두 개의 문을 열어둘 건데 하나는 중앙에 있는 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문입니다. 네,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은요, 네, 이동하셔도 괜찮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목적을, 네, 이쪽에서 대기실에서 체육관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어디로 입장을 해야 되냐? 이쪽 가운데, 예, 본관으로 입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관으로. 네,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본관으로 이동하시면 왜 좋으냐면, 본관에 포토월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네, 대형 포토월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네, 거기서 있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포토월이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 편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입간판들을 다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본관 중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쪽 옆문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발할 기준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1세트, 2세트, 3세트 총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세트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퍽 10개를 가지고 한번 던지고 나서 튀어나온 것들 다시 모아서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온 것들 다시 모아서 던지게 되는 이렇게 해서 총 3쿼터의 경기의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10개이기 때문에 최종 점수는 최대 점수 48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경기를 3번 합니다. 3번. 3번을 하고 그 안에서의 총점 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한 세트당 얼마나 최고 점수가 나왔는지를 정리해 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53명의 성적이 쭉 나오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높으니까 무조건 나가겠지? 아니면 우리 아이 성적이 조금 낮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혼성민 단체전 구성의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마다 출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물론 최고 우수한 성적부터 반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들끼리 단체전을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혹은 지체장애 단체전, 뭐 청각장애 단체전, 뭐 이렇게 다양한 구분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구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무조건 나눠지는 거 아니다. 쿼터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도 성적 잘 나오면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만점 받으면 무조건 데려갑니다. 48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데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한 번 만점 받았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성적이 높다라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데려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제 쿼터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적인 쿼터가 높은, 네, 팀이 있겠죠. 그러면 그 팀이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회 규모는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 체육관이고요. 체육관 위에 현수막이 있을 거고, 종목 담당관, 저와 협회에서 네, 같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세 개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보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무보드를 대부분은 연습하시기 때문에 나무보드를 하는 것으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두 개의 전자슐런 보드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회장에 가면 전자슐런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적응도를 생각했을 때 나무 보드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보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기 장소가 있고 등급 분류. 예, 올해부터 단 한 번입니다. 네, 한 번만 할 겁니다. 등급 분류는 저희가 등급 분류사를 초청했어요. 등급 분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각자마다 지금 출전할 수 있는 영역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네, 복지 카드가 있는 분들은 인생에서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열정이 있으시고 기존에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대회에 참가해서 받으셨고, 이게,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이동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학교 학생도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저변을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등급 분류라는 제도 자체가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처음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 분류사를 초청을 해서 온 친구들은 무료로 모두가 다 등급 분류를 받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는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써 있지만 한 그룹은 세 개 조입니다. 한 조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몇 명이에요? 9명이겠죠. 왜 3명으로 나눴느냐? 뭐가 있죠? 보드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출전하는 아이들이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씩 묶습니다.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53명이니까 몇 명씩, 3명씩 묶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이 3명, 3명, 3명의 세 조를 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A부터 F그룹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당, 예,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대기실에서 한 그룹이 이동하게 됩니다. 체육관으로요. 체육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3개 조의 한 그룹이 체육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체 인원을 저에게 와서 확인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그룹은 3조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조는 1조는 선발전부터 치릅니다. 2조는 등급 분류를 하게 되고요. 3조는 대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전을 치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한 친구는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했던 친구들은 등급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건데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아셔야 되는 거는 3개 조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하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복지카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분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급 분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신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 카드 2개가 필요합니다. 2개. 거기에 이제 사진이 붙어 있어야겠죠. 프린트 하셔도 된다고 협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전에 냈는데 왜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내신 것은 이제 신청한다는 신청 서류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등급 분류를 받으셔서 하나는 협회 쪽에 그리고 하나는 어머님이 가져가셔야 돼서 2부가 필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선생님들께도 동일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면 이제 하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그룹, 한 그룹이 슐런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게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조절 때문에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회 시간에 못 맞춰 오면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 어떤 조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조는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그리고 저희가 내일 기술위원회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확정이 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 기술위원회는 뭔데요? 라고 하는데요. 기술위원회는 저희가 총 3명의 선생님들이 감독과 코치를 이루어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생님은 이제 전국대회를 여러 번 출전하고 그리고 슐런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감독을 하셨던 강혜원 선생님께서 네, 기술위원으로 함께 수고해 주실 거고요. 김영수 선생님께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3명은 그 학교 학생이 선발되든 선발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코치와 감독으로 대회를 이끌어 갑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아이들을 인솔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협회의 규정을 따라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아이가 뭐가 미스가 있었어요, 혹은 뭐가 안 돼요, 혹은 우리 아이가 서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기는 일들은 저에게 단순하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기분 좋으면 네 괜찮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내용들은 경기위원회 네, 그 3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협회와 함께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다. 엔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쿼터에 어떠한 선수가 선발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뭐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요.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기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요. 선발 규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입상 경력입니다. 입상 경력도 이제 전국대회 수상, 그리고 시도대회 수상, 그리고 지역대회 수상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신청서에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비슷하고 똑같으면 입상 경력으로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점수가 똑같은데 입상 경력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 세트당 최고 득점. 예를 들어서 아까 48점 말씀드린 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48점이 나왔으면 그 친구는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연장자입니다. 예, 대부분은요, 어린아이를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어린아이는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고3 아이들, 뭐,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때요? 예, 이제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데려가는 것으로. 예,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기회가 더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3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너무 골똘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에서 점수가 똑같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입상 경력에서 이제 갑니다. 입상 경력을 넣은 이유는 이겁니다. 네,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도대회, 또 학교대회 이렇게 막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 친구들의 그런 활동력을 네,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고요. 진행 방식은 지금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및 판정 규정이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연습한 퍽 가져오셔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드 들고 오신다고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규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규정에 없는 돌발 상황은 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따르며 이는 기술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자리에 협회 관계자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협회 관계자와 그 기술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끝나면 점수랑 순서 바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기다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네, 회의를 결쳐서 정리된 상황을 마지막에 저희 따로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당일은 이렇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모이는데 9시 반에 등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번표
예, 배번표라기보다는 그룹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시간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 정리해서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10시에 개회식을 할 겁니다. 네, 개회식을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는 이거 줄이려고요. 한 10분 정도. 예, 그리고 그러면서 45분 정도, 40분 정도 잡아서 공식 연습 5개 던지고, 그 다음에 10개. 이거를 이제 세 보드 동시 운영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메커니즘대로 가고요. 그리고 마감하고, 합니다. 되게 야심차게 2시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도 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3시가 넘었습니다. 4시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등교하는 9시에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4시까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거를 쭉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셨을 때 밝게 인사해 주시고, 네, 될 수 있으면 너그럽게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